도대체 왜 이렇게 예민할까? 솔직히 말해서 저도 처음엔 잘 몰랐어요. 아이 성격이 그냥 유난한 줄 알았죠. 조그만 소리가 나도 깜짝 놀라고 블로기 하나 안 만든다고 울고 혼자서는 절대 뭘 시작하지 못하던 우리 아이. 처음에는 그냥 예민하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어린이집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님, 아이가 너무 완벽하려고 해요. 작은 실수에도 자책하고 다른 친구들이랑도 어울리기 어려워해요. 그날 집에 와서 아이를 조용히 지켜봤어요. 그리고 마음이 아팠어요. 늘 눈치 보며 제 표정을 살피는 아이, 자신을 자꾸 작게 만드는 모습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혹시 내가 아이를 이렇게 만든 건 아닐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부모의 말 한마디가 아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저는 그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정신의학적으로도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아이는 불안 기질이 강하고 자기 비판이 심하고 타인과 관계 맺는데 어려움을 겪기 쉬워요. 그런데 이런 아이일수록 부모의 반응과 표현이 결정적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경험한 불안 많고 예민한 완벽주의 아이를 사회성 있고 자신감 있는 독립적인 아이로 변화시킨 부모의 말 습관과 행동 루틴을 5단계로 나눠서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놓쳤던 말들, 그리고 꼭 해줘야 했던 말들, 그걸 통해 아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실행법으로 설명드릴게요. 하루는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아이가 오늘 실수로 그림을 찢었는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10분 넘게 울고 있어요. 뛰어가 보니 우리 아이는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울고 있었어요. 아빠, 내가 너무 나빴지? 나 다시는 그림 안 그릴래? 그 순간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속으로는 그림 좀 찢을 수도 있지 싶으면서도 그렇게 무너지는 아이를 보며 저도 같이 무너졌어요. 그 아이는 어쩌면 제 눈치를 보며 늘 완벽해야만 사랑받는다고 느꼈는지도 몰라요.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바꾸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말 습관과 태도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괜찮아, 실수해도 돼, 이 한마디였고요. 그 두 번째는 너는 있는 그대로 소중해 라는 확신의 언어였어요. 그 결과 아이는 점점 다른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기 시작했고 자신의 실수에 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혼자 도전하려는 모습까지 보이더라고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5단계 부모 행동법, 이건 제가 직접 해보고 정신건강의학과, 아동심리학, 행동발달학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실천법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따라오시다 보면 여러분 아이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인 나 자신도 변화하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게 된 건 아마도 지금 이 순간 시청자분들과 아이를 위한 작은 기적일지도 몰라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 이 소중한 이야기는 아빠에게도 꼭 전달해 주세요. 본론 1단계, 부모의 말습관 바꾸기. 완벽함을 요구하는 말, 감정을 인정하고 노력을 존중하는 말로 전환하기. 왜 이렇게 예민해? 왜 이것도 못해?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조금만 실수해도 그게 그렇게 어려워? 왜 또 울어?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을 조이게 하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걸요. 미국 컬럼비아대 심리학 박사 리사 다마우리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아이는 자신이 실패하거나 실수했을 때 부모가 나를 덜 사랑할까봐 걱정하는 불안을 동반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이의 완벽주의는 본래 기질이 아니라 부모의 언어와 반응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친구들이랑 놀겠어? 제가 예전에 진짜 했던 말입니다. 그날 아이는 인형 정리하다가 순서를 틀렸다고 울었는데 저는 화가 났어요.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 말하고 나서 저도 모르게 한숨 쉬었죠. 그날 이후 아이는 어떤 놀이도 혼자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이 마음에 심어준 건 난 잘해야만 인정받는다는 조건이었어요. 이때부터 저는 의식적으로 결과보다 과정을 인정하는 말을 연습했어요. 왜 또 울어?가 아니라 지금 마음이 힘들구나. 어떤 게 속상했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보여. 그게 참 대단해. 아이가 원하는 건 정답이 아니라 이해더라고요. 실제 행동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으로는 첫 번째, 감정을 먼저 읽어주기. 속상했구나. 마음이 답답했어? 아이는 감정을 이해받을 때 비로소 이상적인 대화를 할 준비가 돼요. 두 번째,
결과보다 노력에 주목하기. 우와, 다시 해보려는 마음이 멋지다. 처음엔 어려웠을 텐데도 계속하네. 세 번째, 완벽 대신 성장 언어 사용하기. 실수는 배우는 기회야. 틀려도 괜찮아. 그게 너를 더 멋지게 만들어. 네 번째, 칭찬은 구체적으로. 이 그림에서 색깔을 고를 때 신중했구나. 단순히 잘했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인식시켜줘야 아이도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하버드 교육대학원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은 언어로 감정을 해석하고 반복된 부모의 언어 패턴이 아이의 정체성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즉, 부모가 어떤 말을 반복하느냐가 아이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지인의 아이도 비슷했어요. 작은 실수에도 혼잣말로 난 멍청해를 입에 달고 살던 아이. 그 엄마는 처음에 당황했어요. 근데 제가 말했던 감정 인정, 결과보다 노력, 성장 언어를 꾸준히 썼더니 지금은요, 아이 스스로 실수하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이번에 진짜 열심히 했거든. 단어 하나가 아이의 뇌를 바꾸고 마음을 바꾼 겁니다. 아이의 완벽주의는 바뀔 수 있습니다. 단, 부모의 언어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마른 아이의 정체성을 만들어요. 본론 2단계. 불안을 다독이는 루틴 대화법 만들기. 예측 가능한 일상 속 반복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아이의 자신감, 사회성, 독립성을 키우는 방법.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아빠, 이거 해도 돼? 이거 맞는 거야? 내가 이거 틀린 거 아니지? 솔직히 처음에 답답했어요. 왜 자꾸 확인하려 드는지, 스스로 판단을 못하는 건지.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건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저널에서는 불안 기질이 강한 아이들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말합니다. 루틴과 반복은 아이의 불안을 줄이고 자신감을 높이는 핵심적인 환경 요소다. 즉, 반복되는 루틴과 일관된 말투는 아이가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감을 쌓는 기초공사 같은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말했어요. 어떤 날은 아이가 느릿느릿해도 괜찮다고 하고 어떤 날은 똑같은 행동에 왜 이렇게 느려? 라고 했죠. 그런데 아이가 점점 늘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아빠, 기분이 오늘은 어떤가? 지금 이게 괜찮은 행동인가 아닌가를 계속 물어보며 불안해했죠. 대안 행동으로는 루틴 대화법 만들기. 저는 아이와 함께 고정된 말버릇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반복되는 3마디. 오늘도 안전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 실수해도 괜찮아. 아빠는 너를 믿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표정, 같은 말투로 이 3가지를 말했어요.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이 3문장은 매일 아침 무조건 들려줄게. 실제 행동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으로는 첫 번째, 하루에 반복되는 3가지 안정 문장을 정하기. 예를 들어, 괜찮아. 너는 실수해도 괜찮은 사람이야. 엄마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할 수 있어. 두 번째, 아침 저녁 루틴에 자연스럽게 녹여라. 아침에 아이가 어린이집 가기 전, 저녁 잠자기 전, 이 시간에 반복해서 해주면 아이의 신경계가 안정돼요. 세 번째, 루틴에 행동 신호도 더하라. 예를 들어 아이와 손바닥 터치하며 할 수 있어. 이 행동은 감정, 신체 기억을 동시에 자극해 안정감을 강화해 줍니다. 뇌는 예측 가능한 자극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며 반복되는 언어 자극은 아이의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킨다. 특히 루틴 속에서 주는 조건 없는 수용 언어는 아이의 사회적 자기개념 형성에 핵심적 영향을 미쳐요. 제가 아는 한 엄마는 매일 아침 아이 손등에 손가락으로 하트를 그리며 말했대요. 오늘도 사랑해. 실수해도 괜찮고 넌 너답게 해. 3개월 뒤 그 아이는 발표 시간에 처음으로 손을 들었고 유치원 선생님이 말했대요. 오늘 아이가 처음으로 친구를 먼저 도와줬어요. 눈빛이 바뀌었어요. 불안한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말도, 표정도, 태도도 매일 같은 말, 같은 눈빛은 아이에게 세상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줍니다. 본론 3단계, 실수를 두려워하는 아이. 실수 칭찬법으로 자존감 세우기. 실수해도 괜찮아를 아이가 진짜 믿게 만드는 구체적인 말과 태도. 아이가 실수하는 그 눈빛을 본 적 있나요? 그날 저녁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첫째 아이가 종이 접기를 하다 뭔가 틀렸는지 종이를 조용히 접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빠, 이건 버릴래.
왜? 이거 멋진데? 아니야, 찢어졌어. 나는 못해. 나 안 할래. 아이 얼굴엔 좌절이 있었고 그 눈엔 말 못할 두려움이 숨어 있었어요. 나는 못하는 애, 나는 실패한 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워버리는 모습. 그때 깨달았어요. 실수를 위로만 하면 안 돼요. 실수 자체를 인정받는 경험으로 만들어줘야 했다는 걸. 미국 심리학회 APA와 스탠퍼드 대학의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은 실패와 실수를 통해 뇌 학습 회로가 더욱 활성화되고 이때 부모의 반응이 실패 회복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실수를 비난하지 않고 학습의 일부로 인정받을 때 아이의 자존감과 문제 해결력이 향상된다. 왜 그렇게 했어? 저는 예전에 실수에 대해 너무 솔직했어요. 그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왜 그렇게 생각했어? 다음엔 좀 더 신중해야지. 의도는 좋았죠. 그런데 아이는 그런 말에 위로 대신 자기 검열을 배웠어요. 그리고 실수할 때마다 도망치듯 난 몰라 하며 회피하더군요. 대안행동으로는 실수 칭찬법 적용하기. 실수한 순간을 괜찮아로 덮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도전한 너 정말 멋지다로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다음에 실수하지 않게 조심하자. 지금은 이렇게 용기 내서 해봤구나. 실수해도 끝까지 해낸 건 정말 대단해. 실수 칭찬법 3단계. 첫 번째, 실수 순간에 용기 먼저 인정하기. 도전했다는 게 얼마나 멋진지 알아? 틀릴까봐 걱정되는데도 해봤잖아. 그게 진짜 용기야. 두 번째, 결과보다 시도한 과정을 이야기로 만들어주기. 너 이거 하려고 진짜 집중했지. 손가락에 힘 들어간 거 아빠 봤어. 이렇게 아이의 행동 묘사를 해주는 건 자기 이해력을 키웁니다. 세 번째, 실수 후 성장 지점 함께 찾기. 이번엔 이 부분이 어렵게 느껴졌지. 다음엔 여기에 도전하면 더 쉬울 수 있겠네. 실패를 성장의 일부로 언어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 친구 아이는 발표 중간에 멈춰버린 적이 있었대요. 말이 안 나오고 얼굴이 빨개져서 울기 직전까지 갔대요. 그날 그 엄마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무 떨렸겠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끝까지 서 있었던 너. 엄마는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 그 아이는 그 이후로 한 달 뒤에 스스로 다시 발표 신청을 했어요. 왜냐고요? 물었더니 엄마가 그때 잘했다고 해줬잖아. 그래서 나 다시 해보고 싶었어. 우리 아이가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어떻게 반응해야 하지? 어떻게 위로해줘야 하지? 하지만 사실 우리는 아이에게 괜찮아 한마디 대신 너의 시도, 아빠는 다 봤어. 이 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순간 아이는 깨닫습니다. 실수해도 나는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실수를 숨기는 아이가 아니라 실수를 꺼내놓고 말할 수 있는 아이. 그게 진짜 자존감 있는 아이입니다. 본론 4단계. 완벽주의 아이. 또래 관계에서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는 사회성 말 습관. 아이의 사회성은 부모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 친구랑 놀고 싶다고는 하는데 아빠, 나도 동윤이처럼 친구랑 잘 놀고 싶은데 근데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줘? 그 말 듣는 순간 가슴이 퉁 내려앉았어요. 내 아이가 친구들 사이에서 외롭다는 사실. 그게 부모한테 세상에서 제일 아픈 말이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39개월 된 큰아이가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이랑 어울리려고 다가갔다가 돌아서 나한테 다시 안기더라고요. 왜 안 놀아? 하고 물었더니 그냥 나 잘 못 놀아. 예일대 아동발달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아이는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실수하거나 어색한 상황을 극도로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다른 아이에게 어떻게 보일까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이때 부모가 집에서 사용하는 말 습관이 아이의 사회적 자아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냥 먼저 가서 말 걸어봐.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래. 너도 먼저 다가가면 친구들이 좋아할 거야. 이런 말 저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말들이 아이에게는 나는 왜 이것도 못하지란 자책만 더 키웠습니다. 대안 행동으로는 사회성 말 습관으로 아이의 마음 준비시키기. 저는 말의 방향을 바꿨어요. 행동 촉구에서 감정 이해로, 결과 압박에서 시도 존중으로. 예를 들면 가서 말 걸어봐가 아니라 처음엔 말 거는 게 좀 떨리지. 아빠도 그랬어. 그냥 같이 놀자고 해가 아니라 그 친구랑 같이 놀고 싶은 마음이 생겼구나. 그 용기만으로도 아빠는 참 기쁘다. 이런 말이 아이 안에 있는 사회성의 씨앗을 틔워줍니다. 부모가 아이의 사회성을 도와주는 3단계 말 습관. 첫 번째, 내 마음을 알아로 감정 인정하기.
처음 다가가는 건 누구나 떨리지. 친구가 안 놀아줘서 속상했겠구나. 두 번째, 시도 자체를 칭찬하기. 그래도 너는 다가가 보려고 했네. 그게 멋진 거야. 말을 걸 생각을 했다는 게 대단하지. 세 번째, 관찰 대신 역할 놀이로 연습하기. 아이와 함께 인형이나 장난감으로 친구한테 뭐라고 말할까를 놀이처럼 해보세요. 이건 말 훈련이 아니라 마음 연습입니다. 한 엄마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늘 혼자 있었고 다른 아이들이 날 싫어해 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 엄마는 뭐라고 해야 하지를 고민하다가 단 한 문장부터 바꿨대요. 친구가 널 거절한 게 아니라 그 친구도 뭔가 어려움이 있었을 거야. 넌 아무 잘못 없단다. 그리고 아이가 친구에게 다가갈 용기를 냈을 때 이 말을 해줬대요. 너 지금 진짜 용기 냈어. 그걸 엄마는 알아. 그 후 아이는 점점 다른 아이 곁으로 갔고 어느 날 엄마가 말했어요. 요즘 아이가 놀이터에서 같이 놀자고 말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게 너무 벅차고 감사하더라고요. 아이들은 늘 누구에게 다가가고 싶어 해요. 하지만 완벽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말 한마디 꺼내는 것도 어렵게 만들어요. 그런 아이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결과보다 시도를 인정해주는 언어예요. 그렇게 마음을 열게 되면 아이의 세상도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사회성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말 속에서 자라나는 습관입니다. 본론 5단계. 엄마 아빠 없어도 괜찮아. 진짜 독립심을 키우는 심리적 거리두기 말 습관. 부모 없이도 안정을 느끼게 하는 말 한마디가 아이의 독립을 만듭니다. 떨어지기만 하면 아이가 무너져요. 어린이집에 가는 아침, 두 손 꼭 쥐고 서 있는 우리 아이. 아빠, 오늘은 가지 말고 옆에 있어줘. 눈으로는 울고 있었고 입으로는 애써 참는 소리를 내더라고요. 저는 그날 진짜 울 뻔했습니다. 그저 몇 시간 떨어져 있는 건데 아이한테는 세상과 단절되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심리학자 메리 에인스워스의 애착이론에 따르면 아이는 부모와 떨어졌을 때도 마음속에서 부모의 사랑을 느끼는 힘이 있을 때 자신감과 독립심을 갖고 행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리적 거리두기란 아이에게 물리적 거리가 생기더라도 정서적으로 함께 있다는 감각을 주는 것이다. 예전엔 이런 말 자주 했어요. 괜찮아, 곧 데리러 올게. 울지 마. 여기 무서운데 아니야. 다른 애들도 다 잘 있어. 그 말들은 사실 내 불안 때문이었죠. 아이를 달래고 내 마음도 괜찮아지게 하려는. 그런데 이런 말은 아이에게 불안을 참아내라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대안 행동으로는 심리적 거리두기 말 습관으로 연결감 유지하기. 그날 이후 저는 떠나는 말을 바꿨어요. 물리적 거리를 정서적 연결로 덮어주는 말.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아빠는 오늘도 여기 가야만 하지만 내 마음 안에는 항상 아빠가 있어. 내가 나를 생각하는 순간 아빠도 너를 생각하고 있을 거야. 우리 약속했던 그 손바닥 하트 기억나지? 그게 내 주머니에도 있단다. 부모 없이도 안정을 주는 구체적 말 습관 3가지. 첫 번째, 심장말 연결 말버릇 만들기. 엄마 아빠는 언제나 내 마음 안에 있어.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사랑하는 건 그대로야. 두 번째, 작별 전 정서적 약속 만들기. 오늘 어린이집 끝나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블록놀이 하기로. 예상 가능한 미래를 주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아이만의 심리적 연결 아이템 만들기. 엄마 아빠 목소리를 녹음한 인형. 우리만의 하트 접기 놀이. 포옹한 손바닥에 쓴 글씨. 넌 혼자가 아니야. 이런 아이템은 정서적 독립의 징검다리가 됩니다. 어떤 엄마가 있었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두고 올 때마다 매번 아이가 울고 선생님들도 걱정할 정도였대요. 그 엄마는 어느 날부터 아이에게 매일 같은 손편지를 써줬어요. 오늘 하루도 엄마는 너를 생각해. 너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이야. 그리고 집에 와서 꼭 안고 말아줬대요. 편지 읽는 순간 우리는 떨어진 게 아니야. 우리는 언제나 연결돼 있어. 몇 주 뒤 그 아이는 선생님께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는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 편지에 엄마 마음이 있으니까요. 마음은 닿아 있다는 확신이 아이를 지켜준다. 부모 없이도 아이가 씩씩해지길 바라죠. 하지만 진짜 독립은 혼자 있는 게 두렵지 않은 마음에서 시작돼요. 엄마는 늘 내 편이야. 아빠는 나를 믿고 있어. 이 믿음은 떨어져 있을 때 생기는 게 아니라 떠나기 전 한마디에서 만들어집니다. 아이의 독립심은 떨어지는 훈련이 아니라 마음이 연결돼 있다는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조용한 밤, 잠든 아이 얼굴을 보며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해줬더라? 혹시 내가 한 말이
아이 마음에 상처로 남진 않았을까? 오늘 나는 아이의 자존감을 키운 걸까? 아니면 무너뜨린 걸까? 우리는 부모로서 완벽하지 않아요. 그저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매일 아이 앞에 서는 사람일 뿐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사랑만으론 부족할 때가 있어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무심한 훈육 하나가 아이의 마음을 얼마나 흔드는지 저는 이제 조금 알게 됐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지만 때로는 한마디 말이 아이 인생을 지탱해줍니다.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이 말들이 우리 아이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버팀목이 되고, 친구 앞에서 위축되지 않은 자신감이 되고, 세상 속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는 기둥이 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실수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혼자라고 느끼지 않아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함께 있기에 우린 혼자가 아니에요. 서툰 부모라는 이유로, 불안한 아이를 키운다는 이유로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울고, 함께 반성하고, 함께 성장해요. 우리 아이가 세상 속에서 난 괜찮은 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다시 말 한마디를 바꿔봅시다. 이 영상에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채널은 당신과 같은 부모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채널입니다. 우린 함께해요. 혼자 키우는 아이 같지만 당신이 해내고 있는 그 모든 순간을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